이번 시간에 우리 저장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장소라는 거요. 이 저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그런 앱이 됐든 아니면 우리 이제 임시 파일이 됐든 아니면 휴통에 있는 그런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서 사용 공간을 이제 확보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저장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장소 이곳에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이 저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설정이라는 그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저장소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저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설치된 앱이다 하고 나와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앱들이 쭉 목록이 쭉 나타났고요. 그때 이런 이제 앱들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앱을 이제 수정하고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앱을 선택해서 여기서 점점점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앱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수정을 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된 그런 앱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앱을 이제 찾을 때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 이 위에서 우리가 이제 앱 검색 얘를 통해서 특정 앱을 이제 빠르게 이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앱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A부터 Z까지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 같은 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필터 기준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설치된 앱들을 각각의 이제 드라이브별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치된 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다 보여지는데 그때 내가 이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앱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앱이 됐든 아니면 이제 기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시 파일이라는 거요. 얘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임시 파일이다 하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임시 파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휴지통의 그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정리다라고 해서 업데이트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된 그런 이제 임시 파일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리고 전송 최저가 파일 같은 것도 나타나고 다운로드 파일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났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임시 파일이다. 그리고 윈도우 오류 보고서 및 피드백 진단이다. 임시 인터넷 파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시 파일 같은 것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삭제하고자 하는 거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일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임시 파일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삭제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시 파일이라는 곳에는 업데이트한 그 파일들 그리고 이제 휴통 그리고 임시 인터넷 파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임시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도 하고 제거도 할 수 있는 그 창으로 이제 이동을 이제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 파일 여기서 사용자가 삭제할 그 파일을 직접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장 공간 센스하고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요 밑에 보게 되면 저장소 관리라는 곳에 저장 공간 센스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 거는 지금 켬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켬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으면 내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하드디스크 공간이 이제 부족해졌어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 센스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돼서 우리가 이제 임시 파일이 됐든 휴지통의 파일이 됐든 그런 이제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임시 파일 같은 것들 정리할래 말래 그런 것도 이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자동으로 사용자 컨텐츠를 저장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지금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정리 일정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해질 때 그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사용 가능한 그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매월, 매주, 매일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저장 공간 센스 얘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다음 기간 이상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해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0일이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휴대통에 뭔가 이제 내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파일이 이제 삭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 그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안함이라는 것도 있고요. 1일, 14일, 우리 이제 30일, 60일하고 이런 삭제 기준일을 우리가 이제 지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다음 기간 이상 열어보지 않은 그런 내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을 이제 삭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기본값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해보면 1일, 14일, 30일, 60일 하고 아까 우리 얘랑 이제 똑같이 그런 이제 날짜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14일을 내가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14일 동안 열어보지 않은 내 다운로드 그 폴더의 파일을 자동으로 이제 삭제를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저장 공간 센스를 지금 실행해달라 이런 이제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장 공간 센스라는 곳은 우리 이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지면 내가 이제 하드 디스크 쓰다가 디스크 공간이 이제 부족해지면 사용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 센스 얘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얘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임시 파일이 됐든 휴대통에 들어있는 그런 파일들 있죠. 그런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저장 공간 센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공간이 이제 부족할 때 실행이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매일마다 이제 실행이 되게 아니면 매주마다 아니면 매월마다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휴대통에는 내가 삭제한 파일들이 들어갈 거고요. 다운로드 그 폴더에는 내가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제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될 텐데 그때 이곳에 이제 보관된 그 파일의 삭제 기준을 이런 것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었죠. 해서 우리 이제 1일이다, 14일이다, 30일이다, 60일이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저장 공간 센스에서 우리 이제 파일을 바로 이제 정리하고 실행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추천 정리라고 있죠. 얘 좀 잠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추천 정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휴대통에 들어있는 그런 파일이 됐든 다운로드한 그런 파일들 그리고 크거나 이제 사용되지 않은 그런 파일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미 동기화가 된 그런 파일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삭제를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휴대통의 파일 내가 이거 지우겠다 다운로드한 거 지우겠다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하고 나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두 곳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이제 삭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크거나 이제 사용되지 않은 그런 파일들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보여준다고요.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추천 정리라는 거는 시스템이 이제 추천하는 그런 이제 임시 파일 아니면 크거나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런 파일 아니면 클라우드에 이미 동기화된 그런 파일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그런 앱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고급 저장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추천 정리 밑에 보게 되면 고급 저장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저장소하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드라이브들마다 이렇게 이제 저장소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줘요. 그때 내가 만약에 D 드라이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D 드라이브에 사용 현황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보여주고요. 여기서 만약에 임시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삭제를 이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 저장소 설정 이곳에 들어갔을 때 다른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저장소라는 거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드라이브의 사용 현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임시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밑에 보면 새 컨텐츠가 저장되는 위치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앱이 됐든 문서가 됐든 음악이 됐든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지도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다고요.
해서 새 앱을 이제 저장할 때 어디다가 저장할래? 새 문서를 저장할 때 어디다가 저장할래? 새 음악이나 새 사진, 새 동영상, 그리고 이제 새 영화, 새 TV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지도,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저장할래?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C 드라이브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로 되어 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그 위치가 우리 C 드라이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앱을 저장하는 위치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뭐 D 드라이브다, E 드라이브다 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장소 공간이라는 거요. 저장소 공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저장소 공간이라는 거는 아까 제 컴퓨터에 봤을 때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개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개 드라이브를 하나로 이제 통합한 그런 저장소 공간을 우리가 이제 가상의 이제 드라이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상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류로부터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보호하고 저장 용량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확장을 이제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소 공간을 통해서 가상의 드라이브를 만들 수가 있더라. 가상의 드라이브를 왜 만들었으냐? 오류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고 저장 용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급 저장소 설정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디스크 및 볼륨이라고 있죠? 디스크 및 볼륨이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이 위에 보니까 VHD 만들기라는 게 있고요. 개발자 드라이브 만들기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VHD 만들기라는 게 있고 개발자 드라이브 만들기라는 게 있죠. 여기서 VHD라는 거는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 보니까 이제 가상이라는 그 말이 붙었죠. 그러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더라. 근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실제 하드디스크처럼 동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파일 형식이 VHD인데 얘는 실제 이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실제 하드디스크처럼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진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개발자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하드디스크에도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파티션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물리적인 그런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지 않고 테스트할 때 테스트 목적의 저장소로 활용이 되는 게 우리 가상 하드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이제 개발 작업을 위한 전용 볼륨을 이제 만들 때 우리가 개발자 드라이브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 및 볼륨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이제 가상 하드디스크 그리고 개발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고급 저장소 설정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백업 옵션이라고 있어요. 백업 옵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원드라이브 폴더 동기화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동기화 옵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내 앱 기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앱의 목록을 이제 기억할래 말래 그런 것들 이제 지정해 줄 수 있고 내 기본 설정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얘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접근성이 됐든 계정이 됐든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됐든 암호가 됐든 아니면 개인 설정이 됐든 언어 기본 설정이나 사전 그리고 우리 이제 윈도우 기타 이제 설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백업할래 말래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급 저장소 설정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우리 드라이브 최적화라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드라이브를 이제 최적화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 저장소 설정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저장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드라이브요. 모든 드라이브의 사용 현황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각각 이제 드라이브들마다 우리가 이제 임시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 컨텐츠가 저장되는 위치요. 우리 이제 앱이 됐든 문서가 됐든 음악이 됐든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지도가 됐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저장되게 할 건지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근데 아까 그곳에 들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그 위치가 우리 이제 C 드라이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저장소 공간이라고 있는데 얘는 여러 개의 이제 드라이브를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이제 저장소 공간이라는 가상의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장 용량을 이제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 공간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드라이브를 하나로 이제 통합한 그 저장소 공간이라는 뭘 만들어준다? 가상의 드라이브를 만들 수가 있는 곳이더라.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크 및 볼륨이라는 곳이요. 이곳은 디스크의 이제 볼륨 같은 것들, 속성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VHD, 우리 이제 가상 하드디스크가 됐든 아니면 개발자 드라이버가 됐든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백업 옵션이요. 백업 옵션에서는 우리 이제 원 드라이브가 됐든 아니면 M 목록이 됐든 기본 설정이 됐든 파일 히스토리가 됐든 이전 백업이 됐든 이런 이제 다양한 백업 옵션을 설정하는 곳이 우리 이제 백업 옵션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최적화라는 곳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드라이브 최적화 그 창이 짜잔하고 열렸죠. 이 드라이브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얘를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드라이브 최적화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드라이브 최적화 창이 짜잔하고 열리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장소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저장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자주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저장 공간 센스 얘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